여러분 안녕하세요. 초보 유튜브 크리에이터 뚝섬컴입니다. 언제쯤 초보 딱지를 뗄까 제 스스로가 만족감이 생겨야 뗄 수 있겠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가 빨리 올 수 있도록 제 스스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지켜봐 주세요. 이번에 보여드릴 동영상은 ITQ 엑셀 종목으로 두 번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다른 자격증에 비해 만점자가 많이 나오는 종목인데요. 그냥 자격증 취득이 목표라면 5개의 함수 중 어려운 함수 2개 정도는 해결을 못해도 A등급을 받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겁니다. 물론 다른 작업은 완벽히 해낼 경우에요. 하지만 함수를 사용할 때 엑셀 프로그램에서 팁으로 도움말을 표시해 주기 때문에 어려운 함수나 처음 사용하는 함수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결을 했을 때 느끼는 성취감은 대단히 클 것입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을 달아주세요. 이제 시작합니다. 시험 장소에 엑셀 2012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실행하세요. 먼저 저장부터 합니다. ITQ 폴더에 수험번호 다시 본인 이름을 입력합니다. 세 개의 기본 시트를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으로 변경해 주세요. 세 개의 시트를 모두 선택한 후 A열은 너비를 1로 지정합니다. 전체 지정하고 글꼴과 크기, 그 다음에 글자 색깔도 지정을 했는데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정렬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 높이가 좀 좁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넓혔습니다. 제1작업만 선택하고 자료를 입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제1작업 선택했고요. 범위 지정하고 자료를 입력합니다. 자료 입력 시에 만약에 오타가 있을 경우에 그 오타를 곧바로 수정을 하려고 하면 범위가 해제되거든요. 그래서 수정을 하지 마시고 일단 범위 전체를 입력을 한 다음에 입력이 완료되고 잘못 입력한 자료를 입력하시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자료 입력을 조금 빨리 표시하기 위해서 4배속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한 셀에 2개 이상의 자료를 입력할 때는 Alt 엔터를 입력해서 하는 거 알고 있죠? 네, 기본 자료 입력해서 오타를 수정하고 있습니다. 열 너비를 자료에 맞게 조절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료가 너무 넓은 거 아니야? 인쇄할 때 종이 A4 용지에 안 나올 수도 있는데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인쇄할 때 가로 방향으로 하게 되면 세로 방향이 아니라 가로 방향으로 하게 되면은 이 정도의 자료는 출력이 됩니다. 테두리 지정했고요. 셀 병합을 하기 위해서 범위를 지정합니다. 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까지 했고요. 나머지 자료를 입력합니다. 네, 입력할 자료가 많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네, 1작업의 기본 자료는 입력이 완료됐습니다. 이제는 제목 부분에 도형을 만들기 위해서 삽입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도형을 잘 찾아서 범위 지정하고요. 내용 입력을 합니다. 내용 입력이 완료되면 글꼴과 크기, 굵게,
채우기까지 지정을 하고 정렬, 가로 정렬, 세로 정렬까지 해줍니다. 도형의 그림자를 지정하고요. 네, 완성했습니다. 필드명 나오는 부분이 좁아서 내용이 잘 안 보여서요. 조금 넓혔습니다. 이번엔 결제란을 작성합니다. 결제 글자를 세로 쓰기를 하고요. 열 너비를 조금 조정을 한 다음에 테두리를 지정합니다. 그림 복사 해서 지정 위치에 잘 나오도록 크기를 조절합니다. 끝은 J열의 끝에 딱 맞추기 위해서 Alt키 이용해서 네, 지정합니다. 원본은 삭제하면 됩니다. 필드와 두 개의 셀에 셀 채우기 주황색으로 지정합니다. 데이터 유효성 검사 지정합니다. 네, 하나 보이게 하고요. 셀 서식 숫자에 뒤에 원 근데 천 단위 기호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자 지정에 샵, 샵 0 하고 원 지정합니다. 정렬을 오른쪽 정렬했습니다. 이름 정의를 합니다. 나중에 함수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지정한 겁니다. 예, 대각선 테두리를 지정을 안 해서 대각선 테두리 지정합니다. 네, 저장 중간중간에 주셔야 되는 거 명심하시고요. 이제 함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함수는 랭크 함수입니다. 시험에 꼭 나오는 함수이기 때문에 잘 알아주셔야 되는데 전체 범위를 절대 참조 F4 F4키 펑션 키 F4키 눌러서 하시고 함수 복사했습니다. 두 번째 함수는 추주 함수와 미들 함수. 네 번째 자료를 찾아서 그것이 1이면 1등급, 2이면 2등급, 3이면 3등급 나오게 하는 함수입니다. 예, 추주 함수를 완성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수식 복사,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했습니다. 한 다음에 선을 정리해 주기 위해서 테두리를 사용을 해서 합니다. 이번엔 세 번째 함수 SUMIF와 COUNTIF로 평균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에버리지 if 같은 함수를 쓰면 한 번에 할 수 있는데 SUMIF를 COUNTIF를 같이 이용하라고 해서 예, 그렇게 지정합니다. 네, 평균 나왔습니다. 네 번째 함수는 SUMPRODUCT 해서 판매량과 판매 가격을 곱해서 총 판매 금액을 구합니다. 금액이 조금 크게 나오죠? 네, 안 하셔도 되지만 회계 형식 써서 쉼표 스타일로 예, 지정했습니다. 다섯 번째 함수 dsum 데이터베이스 함수인데요. 입력한 자료 전체 범위 주고 조건
범위까지 주면 결과가 나왔습니다. 마지막 함수 VLOOKUP 합니다. 지금은 이제 VLOOKUP을 두 가지를 구해서 두 개를 곱하는 그런 함수네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두 가지 함수를 중간에 곱하기만 쓰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했던 함수 똑같이 한 다음에 필드 번호만 고치면 결과가 나옵니다. 위에 결제란은 적당하게 고쳐주세요. 그 다음에 조건부 서식 행 전체에 해야 하기 때문에 범위 주고 수식을 사용하여 조건부 서식을 지정합니다. 한 다음에 확인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제 이 작업을 할 건데요. 범위 복사를 먼저 했습니다. 붙여넣기 하시고 열 너비를 하기 위해서 선택하여 붙여넣기 해서 열 너비를 지정하면 앞에 1작업과 같은 너비로 자료가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일정 범위 지정해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하고 내용 입력합니다. 디에버리지 이용해서 스탠드형 판매량 평균을 구합니다. (512가) 나왔는데 그것이 515가 되려면 하고 목표값 찾기를 지정을 해야 합니다. 내용을 잘 읽어보고 약간 헷갈리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정 잘 하시면 뭐 어렵지 않게 80점 짜리 문제를 할 수 있습니다. 답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이 작업 중에 두 번째가 있는데요. 고급 필터 이용하기 위해서 조건 범위를 먼저 주고 조건을 입력합니다. 끝났으면 범위를 반드시 주시고 고급 필터를 하셔야 되는데 그 전에 추출할 필드를 지정을 해서 복사했습니다. 그 다음에 범위를 주시고 반드시 고급 필터 지정합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필드명이 잘 안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열을 행의 높이를 조금 늘렸습니다. 이제 제3작업 들어갑니다. 부분합인데요. 마찬가지로 붙여넣기 해서 열 너비까지 했습니다. 부분합 같은 경우는 선행돼야 될 작업이 정렬입니다. 그래서 그룹할 항목이 뭔지 확인하시고 그것을 정렬을 합니다. 정렬이 끝나면 부분합 들어갑니다. 부분합이 두 가지 종류인데요. 첫 번째는 개수를 먼저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평균을 하겠습니다. 평균할 때는 주의사항이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것이 체크 표시되어 있을 텐데 그거를 해제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문제와 똑같이 나오고요. 윤곽 지우기 선택해서 윤곽을 지웠습니다. 마지막 4작업 차트를 할 건데요. 범위를 지정합니다. 범위는 첫 번째는 그냥 하지만 두 번째부터는 컨트롤 키 이용해서 범위를 지정합니다. 실수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범위 줬고요. 차트 지정을 합니다. 묶은 세로막 대형 했고요. 차트 이동으로 해서 제4작업 제4작업을 맨 뒤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 제4작업 순서로 4개 이동했습니다.
차트 레이아웃 스타일까지 지정을 합니다. 순서는 조금씩 뒤바뀌어도 되지만 되도록이면 문제지에 나와 있는 조건 순서대로 하시는 것이 헷갈리지 않을 겁니다. 네, 제목 먼저 입력을 완료했고요. 차트 영역 서식을 글꼴, 크기, 채우기, 여러 군데에 채우기가 있는데 조금 헷갈리는 부분도 있을 텐데요. 서식에 가보면 도형 채우기의 질감까지 지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림 영역은 흰색으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흰색이 되어 있어서 안 했고요. 그 다음에 제목 지정합니다. 제목은 성까지 지정이 완료됐고요. 여기서 판매 가격 말고 판매량이 보조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잘 안 보이죠. 이것도 이제 경험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화면 확대를 해서 이 아래쪽에 보면은 잘 안 되지만 이제 여러 번 하다 보면은 선택이 되면 그때 보조축으로 바꿉니다. 다시 축소를 해서 좀 더 줄이죠. 이제 전체 나왔어요. 여기에서 판매량을 차트 종류를 바꿨고 보조축은 그 전에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축 값을 변경을 합니다. 값이 최대값이 750, 간격이 150으로 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버터 초절전의 판매량을 데이터 레이블을 표시하기 위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눈금선은 파선으로 지정합니다. 네, 파선까지 완성했고요. 범례의 이름을 바꿔주기 위해서 계열 1을 판매량 단위라고 썼고요. 계열 1을 판매 가격으로 입력이 완료돼서 밑에 표시되는 거 확인하시고요. 이번에 마지막 도형 삽입을 합니다. 도형은 맞는 도형을 찾아서 모양 변경을 조금 해주시고 내용을 입력합니다. 특별하게 글자를 어떻게 해라, 색깔을 어떻게 해라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차트 전체 영역의 글꼴인 볼륨의 11로 하고 색깔, 글씨 색은 까망으로 하고 채우기는 흰색으로 했습니다. 정렬, 가로, 세로 다 가운데 했고요. 완성이 됐습니다. 제3작업, 제2작업, 제1작업 하는데 1작업의 범위 지정돼서 해제하고요. 네, 완성이 됐습니다. 전체 화면 보시고 감사합니다.